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첫 문장을 읽고 나면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그거 놓치지 말고 계속 general, specific 이런 것도 생각해가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글에 토픽을 잡으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뭘로 잡을 수 있겠어요? 뭐에 관한 얘기죠? 이런 거 가십 이런 게 토픽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되는 거죠. The development of writing이 이 글의 토픽이겠죠. 글쓰기의 발달, 글쓰기의 발전 이런 말이 된 건데 이 첫 번째 문장에 여러분 또 저한테 배운 것 중에 뭐 하나 볼 수 있어요? 나레이버비 볼 수 있죠. 이거 첫 번째 문장에 그래서 뭘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development of writing이란 누가 만든 거예요? accountants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이게 이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쭉 아래쪽으로 나오는 여기가 general에 해당되는 얘기였으니까 내려가면서 이 general을 보충 보완해주는 이야기들이 아래쪽으로 쭉 이어져 가겠군요. right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딱 보면 이랬구나. 구체적으로 좀 더 스페시픽에 관한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죠. 마지막 대충만 봐도 그러면 걔는 맺은 말 없이 첫 번째 문장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주제문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도입을 해서 전개하고 결론을 짓는 거면 마지막 문장도 제너럴의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첫 번째가 전제 진술이 있더니 세부 진술들만 쭉 나타났잖아요. 누가 봐도 이집트가 어쩌고 저쩌고 3400년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구체적 사례를 서술한 지문 아니겠습니까? 당연 첫 번째 문장이 그냥 그대로 주제문입니다. 이게 나중에 표정이 병신 저걸 뭐지 막 이런 표정으로 쳐다봐요. 그러니까 영어 문제는 영어는 그냥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늘 읽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푸는 걸로만 생각하더라고요. 국어 문제하고 똑같아요. 어제도 얘기했나요? 국어 독서 문제하고 똑같아요. 글자가 영어로 바뀌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국어 독서 문제에 비해서 수준이 많이 낮은 거죠. 지문이 많이 쉬운 거죠. 국어 시험지를 받으면 여러분 문학도 있고 독서도 있고 문법도 있잖아요. 영어 시험지를 받으면 독서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뭘 찾아서 풀어야 되냐면 필자의 주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어처럼 지문이 막 이따만한 게 아니라 한 면에 6개의 지문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짧고 쉽고 간략한 것만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게 길어봐야 140단어거든요. 아주 간단한 지문들만 나오는 건데 여러분 국어 독서 지문 볼 때 무조건 읽고 막 얘가 이렇게 뭘 꾸미고 막 괄호로 붙고 막 이지랄을 하나요? 이건 읽기가 아니고 분석하는 거죠. 여러분 독해라는 말은 읽어서 이해를 하는 건데 왜 읽어서 이해를 하라고 했더니 이제 분석을 하냐고요. 저는 내신 시험에 영향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읽을 때 뭔가 구조적으로 따지고 분석하면서 읽기를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독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어시험 볼 때 누가 문장 하나하나를 그렇게 쪼개면서 막 설명해주고 이러면 여러분 그 국어 수업 안 들을 거죠. 안 그래도 읽을 시간 없어서 미치겠는데 누가 와가지고 괄호 듣고 여기까지가 주어 밑줄 거봐 새끼야 여기 서술어 그다음에 수식어는 괄호로 묶고 이지랄을 하고 있으면 내용을 이해하는 것하고 분석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두 가지 공부는 분명히 따로 가요.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장을 쪼개어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한 축이고, 그래 전체의 맥락을 흐름을 잘 이해하고 가는 것도 한 축인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두 번째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첫 번째 걸 안 할 수는 없으니 아주 어려운 문장은 아까처럼 다시 찢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은 이 교재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지 않고 글을 읽는 걸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기는 나중에 돌아와서 볼까요? 밑에 먼저 보고 갑시다. 보기 1번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다양한 도구네요. 그래서 농업 생산을 개선할, 향상시킬 다양한 도구라고 됐고, 두 번째는 지역적인 차이죠. writing 시스템을 사용할 때 지역적 차이입니다. in ing가 나타나면 얘가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시면 쉬워요. 자, 전치사 in은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시간의 개념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말도 똑같이 이번 여름 방학 내로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내라는 말은 사실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잖아요. 여름 방학 때라는 것처럼 영어도 전치사인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볼까요?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저장할 방법이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면 will 아니면 can입니다.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저장할 방법, 저장하려는 방법 이러면 되죠. 자, 농업 제품을요, 고대 도시에서 agricultural goods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4번 변화한 라이프 스타일인데 어디에 기반한? 농업 발달에 기반한 변화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마지막 5번 보니까 초기의 글쓰기군요. 기록의 수단으로서의 초기의 글쓰기인데 economic activities를 경제활동을 기록하는 수단으로서의 초기 글쓰기라고 됐습니다. 자, 문장을 이제 하나씩 따져가 보기로 할게요. 이 쓰기의 발전이라는 말이 아마 이 글의 토픽이 될 겁니다. 뭐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pioneer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면 개척하다거든요. 자, 얘가 개척하다니까 얘는 지금 어쨌든 뭐 수동으로 적혀서 씁니다. 쓰기의 발달이 이제 일어난 거죠. 발전이 일어난 건, 쓰기의 발전을 개척한 건 가십이나 스토리텔러스나 포이시 아니고 누가 한 거냐면 어카운턴트가 한 거군요. 가십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면 이제 소문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사람으로 쓰게 되면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 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야기꾼이거나 포이시는 아니었고요. 포이시 시인입니다. 시라는 단어하고 관련해서는 포임이라는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poetry라는 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나오는 poet이라는 시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위에 있는 시는 작품으로서의 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 문학 장르로서의 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나는 밤마다 시 한 편씩 읽고 자지. 나는 윤동주의 시를 좋아해라고 할 때는 위쪽 거고요. 나는 소설보단 시가 좋더라고. 이렇게 쓰면 두 번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데 영어는 저 단어를 두 개를 완전히 구별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쓰기의 발전을 개척한 건 가십이나 스토리텔러나 시인이 아니라 누가 한 거냐면 어카운턴트가 한 건데, 우리 앞에 나오는 지문에서 어카운트 배웠죠. 수를 세다라는 말에서 온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계정, 계좌, 그 다음에 통장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장부 같은. 그 다음에 뒤에 ANT를 붙이면, ANT라는 이 단어는요, 이 ANT라는 이 전미사는 앞에 나오는 이 동작의 주체를 만드는 명사가 돼요. 대부분 다 ANT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지만, 얘도 형용사가 되지만 명사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사가 되면 동작의 주체를 만드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는 이 회계를,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돼서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회계사를 영어로 어카운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inhabit이라는 뜻이 뭐죠? inhabit이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ANT 붙이면 얘는 뭐 돼요? 얘가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축구할 때 골 넣은 거 말고 옆에서 도와준 거 뭐 했다고 그래요? 어시스트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시스턴이라고 쓰면 얘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수, 비서, 뭐 헬퍼 같은 이런 뜻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처럼 ANT가 붙으면 앞에 나오는 동작을 나는 명사를 나타내는 전미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Development of Writing은 쓰기의 발전은 어카운턴트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이요. The earliest writing system은, 최초 writing 시스템은요. 최초의 writing 시스템은 has its roots, 그 뿌리가
in the Neolithic period에 있는데 이 네오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면 얘는 이게 뭐냐면 영어로 들어오면 new가 되거든요. 신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인간들이 처음으로 스위치는 뭐예요? 바꾸고 전환하는 거죠. 그때 신석기 시대 때 이때 사람들이 전환을 했거든요. 어디에서? from에서 어디로? to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from 자리 온 말이 hunting and gathering 이거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수렵 채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렵 채집에서 어디로 갔냐면 정착된 삶의 스타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뭐에 기반한? 농업에 기반한 그런 정착된 생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this shift가 shift는 이동 또는 변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컴퓨터 키보드 칠 때 shift 누르면 글쎄가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게 shif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변속기 이런 것도 shift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this shift가 began around 이런 전환이 저기 이렇게 수렵 채집에서 정착 농업으로의 전환이 기원전 9500년경에 일어났는데 이런 지역에서 일어났군요. known as 뭐라고 알려진 지역에서 일어났냐면 얘가 the Fertile Crescent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거죠. fertile이라는 단어가 뭔가요? 얘가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결과물을 많이 내는 걸 fertile이라고 해서 땅이면 비옥한이라고 쓰고요. 동물이면 다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아니다라는 in 붙이면 infertile이라고 하면 불모의라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동물이면 불임의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워봤죠? 비옥한 초승달지대. 세계사에 나올 텐데 교과서가 바뀌었나? 자, 그 다음에 집안에 가훈이 뭐 모르자 최대한 모르자 뭐 이런 건가 보죠. 자, 기원전 9500년경에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됐고 그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알려져 있는 인류 뭐 최초 문명의 발생지 아니겠습니까? 저기가 라고들 얘기를 많이들 하죠. 세계사 책 이런 데는. 아기가 외추가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스트레치는 펼치고 뻗치는 거잖아요. 어디로 펼쳐져 있냐면 현대 이집트 지역에서 어디로까지 올라가죠? 터키의 동남 지역까지로 특히 남동부 지역까지 뻗어 있는 초승달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어디까지 가요?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 지역으로까지 내려가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났던 거죠. 이 라이팅이 그래서 쓰기는요 뭐처럼 보이냐면 진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발달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지역에서 이런 관습에서 발전한 것 같아요. 어떤 관습이었냐면 작은 클레이는 진흙이잖아요. 작은 클레이 조각들을 이용해서 to account for 설명했던 겁니다. 뭘 설명했냐면 transaction이라는 명사는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클레이 조각을 이용해서 거래를 설명했던. 자, 그 다음에 ing가 명사 뒤에 나오면 얘는 앞에 있는 ing를 꾸며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자, 뭐와 관련된 거냐면 agricultural goods하고 관련된 그 다음에 such as는 뭐라고 해석하죠? 뭐뭐 같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라고 하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 말이겠죠? 예를 들어 grain이나 sheep이나 cattle 같은 이런 agricultural goods와 관련된 이런 거래를 설명하는데 이용이 되었던 거죠. grain은 곡식이고요. 그 다음에 sheep은 양이고 cattle은 소가 되는 거겠죠. 명사 뒤에 ing 이걸 몰라서 필기를 하십니까?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명사 뒤에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현재 분사예요. 이거 진행형으로 착각해서 해석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용은 진행의 의미가 가지만 진행형은 ing 앞에 뭐가 있어야 진행형이죠? 비동사가 있어야 진행형이에요. 비동사가 없는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볼까요? 그래서 the first written document은 document이라는 말이 뭐냐면 기록이에요. 기록된 것. 그래서 기록된 문세 이런 걸 다큐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록물 영화를 뭐라고 그러던가요? 다큐멘터리라고 그러죠. 다큐멘터리 필름이라고 쓰면 기록 영화라는 얘기입니다. 최초에 이렇게 글로 쓰여진 기록은 얘는 어디에서 왔냐면 메소포타미아 시티에서 왔어요. 유럽에. 자, 그리고 얘네들은 date back to라고 하면
데이트가 날짜가 back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다. 자, 그리고 최초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대략 기원전 3400년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최초의 기록물은 그냥 빵이나 또는 세금의 지불, 빵의 양이나 세금의 지불 또는 다른 거래들을 기록했던 것이죠. 자, 이번에 다른 거래들 뒤에 ing는요. 얘는 여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분사가 아니라 사실은 얘는 분사로 사용이 되고 있는 뭐뭐 해서라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상징과 마크를 이용해서라는 얘기가 된 거죠. clay tablet의 진흙판 위에라는 이런 말이 됐네요.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됐냐면 이 쓰기의 발전, 쓰기의 유래, 쓰기의 기원은 어디에서 온 것이다?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저런 경제적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라는 얘기니까 보기 5번이 이 문제의 정답으로서 타당하겠죠. 자, 이번에는 1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이 아니라 참 10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을 이해하려고 얘를 써보세요. 이 정도가 되면 쉬운 문제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내용을 찾아보기로 하죠. 자, 같이 봅시다. We create a picture of the world.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그래도 여러분이 뭘 잡았어야 되냐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잡은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이게 비용신 같아요 라고 딱 짚으면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반박이 오히려 이 글의 주제가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죠. 보기를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보기 뒤에 와서 봅시다. 자, We create a picture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리죠. 다음에 뭘 이용해서 그리냐면 사례를 이용해서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사례를 이용하냐면 가장 쉽게 come to mind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즉 세상에 대해 이해를 한다. 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자, 근데 mind라는 단어는 저기는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많이 해석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mind를 마음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생각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원래 머릿속에서 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mind는 보시면 앞으로 해석할 때 마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생각 또는 머리, 정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로 세상에 대한 픽처를, 이미지를 그려내는데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라고 그래서 얘를 눌렀어요. 자, because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상황이 no happen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more frequently 더 자주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just because 단지 뭐라서 우리가 더 쉽게 얘네들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세상에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자,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왜 바보 같은 짓이냐면 네 머릿속에 쉽게 떠오른다고 해서 그런 일이 꼭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번 문장 됐죠? 자, 이런 편견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prejudice라는 단어는 앞에 pre라는 말이 미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가운데 보니까 jud, judge라는 판단하다라는 단어에 jud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가 prejudice라고 하면 미리 판단해 버린 거니까요. 얘가 선입견, 그 다음에 또는 편견이라는 이런 뜻을 가집니다. 자, 이런 편견 때문에 어떤 편견이냐면 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세상에서도 정말 잘 일어난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 인생을 여행하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삶을 살게 되는데 뭘 가지고 삶을 살게 되냐면 incorrect risk map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서 risk라는 단어는 위험이잖아요. 위험, 위기라는 명사고 여기 있는 correct가 정확한 거니까 incorrect면 부정확한 거군요. 즉 잘못된 risk map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앞쪽에 뭐에 관한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생각으로 세상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른다고 그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못된 리스크 맵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estimate이라는 단어가 평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얘가 평가하는 건데 앞에다가 그러면 over 붙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과대평가하는 게 되는 거겠죠. 바로 다음 문장에 이제 underestimate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그러면 underestimate이라고 쓰면 얘는 뭐 되는 거겠어요? 얘는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대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과대평가를 하게 되냐면 그 위험을요, being the victims, 희생자가 될 위험성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 충돌이나 자동차 사고나 그 다음에 또는 살인 같은 이런 희생자가 될 위험성을 너무 오버해서 평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위에 뭐였죠? 우리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비행기 사고 이런 게 자동차 사고 이런 게 너무 쉽게 떠오르니까 그런 걸로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리스크 맵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내용 이제 이해 가세요? 언뜻 떠오르는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맨날 비행기 타면 사고 나고 죽을 것 같고 이러는데 실제로 머릿속에 그렇게 쉽게 떠오른다고 해서 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편견이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 대한 잘못된 위기지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가끔씩 비행기 충돌이나 자동차 사고나 살인사건의 희생자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일생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을 위험성을 너무 과대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리고 오히려 뭘 과소평가하게 되냐면 죽을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뭘로 죽는 거냐면 덜 스펙터큘러한 수단이네요. 덜 극적인 수단으로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은 오히려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죠. 너무 쉽게 떠오르는 비행기 충돌, 자동차 사고 이런 것들로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예를 들어 당뇨나 위암으로 죽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많이 높은 편인데 쟤네들을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잘못된 위기지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the chance라는 명사가 가능성이잖아요. 기회라는 뜻도 있지만 이 폭탄 공격의 가능성이라는 건 사실 훨씬 드물거든요. 이거 별로 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냐면 우울증을 앓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울증을 앓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우울증 이 단어는 좀 보고 갈까요? depress라고 쓰면 프레스가 누르는 거죠. 그죠? 프레스가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pressure 이렇게 쓰면 압력, 압박 이런 것도 되고 옛날에 종이에 인쇄할 때 위에서 팔자를 눌러서 찍었죠. 거기에서 인쇄물을 프레스라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언론을 더 프레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depress라고 쓸 때 DE는 어디 쪽을 나타내는 거냐면 아래쪽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depress라고 하면 얘가 무슨 말이 되냐면 내리 누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는 것을 depress라고 그래서 이 depress가 depressed가 돼버리면 짓눌린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억압당한이라는 이런 형용사도 되고 그 다음에 depressed가 되면 마음이 짓눌렸으면 마음이 상한이라는 이런 말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요 놈이 이제 그래서 다시 명사가 돼서 depression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야, 짓눌리는 게 사람 마음이 짓눌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음이 상하는 것 우울증이라는 이런 명사가 되기도 하고 국가 경제가 짓눌릴 수도 있겠죠. 국가 경제가 짓눌리면 그때는 디프레션을 뭐라고 하면 되냐면 불경기 공황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지문 보다 보면 정관사를 붙인 다음에 디프레션을 대문자로 쓰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대문자로 이렇게 쓰면 얘는 특정한 한 가지 사건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되죠. 더 디프레션은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을 나타내는 단어가 더 디프레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디였지 얘가? 야야. 6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폭탄 공격은 문 어택의 가능성이라는 건요. much rarer, 이게 훨씬 드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탄 공격이 일어날 일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더 chance가 가능성이 이번에는 어떤 가능성이냐면 그런 우울증을 앓게 될 가능성은 이게 훨씬 더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attach하게 되는데 attach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이다, 부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A 쓰고 to B라고 이런 형태로 쓰면 A를 B에 붙이다, 부착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딱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attach라는 단어는 물건을 붙이는 것도 attach, 부착하다라고 쓰겠지만 사람의 감정을 갖다 붙여서 떼지 않는 것도 attach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집착하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가 너무 많은 가능성을, 너무 높은 가능성을 어디에다 붙여버리냐면 아주 극적인, 그 다음에 flash한, loud한 outcome에다가 가능성을 부여하는 거죠. 실제로는 별로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너무 극적인 일이거나 번쩍이는 일이거나 그 다음에 시끄러운 이런 결과물들의 가능성을 높이 부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은 어떤 being, 조용한, 그 다음에 또는요 invisible, 눈에 띄지 않는 anything은 이렇게 된 거죠. anything이 we downgrade라고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온 건 좀 말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운그레이드를 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레이드를 낮춰보는 거죠. 이 업그레이드의 반대말이 될 건데 업그레이드의 반대말은 다운그레이드라고 쓰기도 하지만 아까 디프레스의 DE를 이용해서 디그레이드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어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인드, 마음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해버린다라는 얘기죠. 6, 8번 문장 여러분이 평소 때 보던 거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앞쪽에 주어가 나타나고 여기 주어 오고 동사가 오고 뭐 좀 이상하게 됐죠. 조금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일단 앞에 거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먼저 띵이라는 이 명사는 띵이라는 이렇게 끝나면 다 명사예요. 근데 띵이라는 명사는 형용사를, 다 명사인데 형용사를 앞에 쓰면 안 되고 얘는 형용사를 무조건 뒤에 써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도록 해야 되는 좀 특별한 용법을 가진 명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라는 말을 만들면 special something이라고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something이라는 말이 something이라는 말이 앞에 오고 special이라는 말이 뒤로 가서 special이라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thing을 꾸며주게 만들어야 그래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anything silent or invisible 이라는 말은 소위 지금 뭐냐면 얘는 목적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 동사가 온 건데 이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downgrade 하는 대상이 anything이잖아요. 우리가 anything을 downgrade 합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런 걸 뭐 했다고 그러죠? 도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일명 부사구를 도치하거나 부정어를 도치하거나 이러면 그때는 도치를 시키면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주어 동사의 위치 변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목적어 도치는 위치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앞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뒤에 주어 동사가 그대로 남는 이 모형은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목적어의 자리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기도 하냐면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목적어를 강조해서 앞으로 가도 그냥 주어 동사로 그대로 쓰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거나 또는 전치사구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목적격 보호가 너무 길거나 그러면 이 자리에 목적격 보호를 먼저 쓰고 목적어를 뒤에 써도 얘도 이상이 없어요. 자, 이 경우에 특히나 이제 목적어가 좀 너무 길거나 이러는 경우에 뒤로 보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문장이 나오면 한번 보겠죠. 여러분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 목적어라는 놈들은 위치 이동을 시켜도 주어 동사의 순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silent, invisible한 뭔가를 downgrade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our brains가 imagine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아주 인상적인 결과들을 더더욱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보다 그러냐면 평범한 것들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impressive라는 말이 아주 인상적인 뭔가 인상에 남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비행기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밑에 보기를 한번 앞에 나왔던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1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데 이 weigh라는 단어는 무게를 달다, 무게를 재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weigh라는 단어가 무슨 뜻도 있냐면 깊이 생각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어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극적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죠. 그죠? weigh라는 단어 뜻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은 brain think logically니까 두뇌는 논리적으로 생각하죠.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됐고요. 자, 3번은 우리의 두뇌의 선호도죠. 바로 뭐에 대한 선호도냐면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우리 두뇌의 선호도라는 말이 됐고요. 자, 4번은 어떻게 사람들이 overcome이라고 하면 얘는 극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하는가, 자기들의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얘기가 됐죠. 자, 마지막 5번은요. The way to reduce에 오늘 나왔던 이거 잘 기억하세요. way를 꾸며주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네요. 그래서 줄이는 방법, 줄일 방법,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죠. risk analysis라는 명사는 분석입니다. 위기 분석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가 된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10번 문제까지는 이제 마치도록. 자, 그러면 늘 하던 것처럼요. 11번 문제는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내내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얘가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드러내는 토픽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먼저 잡아서 그 토픽을 놓치지 않고 글을 읽어야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가 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과도한 유비를 이용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더라도 여러분이 글의 중심을 잃지 않고 읽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물론 이제 문제만 푼다고 치면야 문법 열심히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첫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가급적이면 우리 이 책 하는 동안은 지문 전체를 좀 수월하게 편하게 좀 잘 읽어 나가는 데다가 중점을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문장을 딱 보면 뭐에 관한 얘기다라는 건 가볍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냐면, getting in the habit of asking questions라는 말이 이 글에 뭐가 될 거냐면 글의 토픽이 되는 거겠죠. get in이라는 말은 들어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get in the habit이라고 하면 습관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얘기니까 제가 습관을 가지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습관을 가지는 거냐면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자, 얘네가 토픽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핵심을 고르라고 하면 뭐가 될 거냐면 질문하기라는 말이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잡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쭉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될 거니 모든 이야기들을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이 읽었던 이 asking question하고 관련이 없는 문장들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모든 문장들은 다 질문하기하고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앞쪽에 있는 예링이라는 ing 동명사가 주어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 주어는 당연히 단수 취급을 하게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단수니까 뒤에 transforms라고 단수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A번의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주어 자리가 대부분 첫 문장의 주어 자리가 이렇게 토픽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줄여서 키워드로 뽑으라고 하면 asking question을 가지고 이게 지문을 쭉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 하나하나씩을 자세하게 보기 전에 뭐 간단하게 문법 자리를 먼저 번역해 본다면 B번 같은 경우는 이 자리는 convert라는 타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B 자리가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건데 이때 이 목적어 자리에 오는 절을 와절로 쓸 것인가 대절로 쓸 것인가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놈이 보면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what으로 이끄는 명사절을 필요로 하는 자리여서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 자리는 what을 가지고 정답을 택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C번 자리는 ing-ed가 이 자리에 있는 소위 주격 보호 자리에 ing-ed를 놓고 얘가 능동의 관계니 수동의 관계니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됐는데 여기 나오는 지겨운 강사라는 말이 됐죠. 그죠? 원규군요. 그러면 이 지겨운 강사가 그 다음에 지겨운 강사하고 얘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ing-ed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 지겨운 강사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여서 지겨운 강사가 흥미를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능동의 관계가 맞는 거여서 interesting이라는 ing를 답으로 택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세 가지가, 하나는 transforms가 정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번 자리는 what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C번 자리는 ing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뒤에 문장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세하게 문법을 할 건 아니어서 좀 가볍게 뭐 여기 나오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정도만 설명드리고 가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뭘 잡으면 가장 중요하겠냐면, 뭘 잡는 게 제일 중요하겠냐면 여기 나오는 asking questions라는 말이 질문하기라는 말이 뭐가 될 거냐면 keywords가 될 거다라는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게 transforms라는 말이 동사가 됩니다. 주어가 여기에 나오는 getting이라는 동명사구가 주어가 되고 있어서 구 또는 절이 주어가 되면 얘네들은 당연히 복수가 아니라 단수겠죠. 구나 절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transforms라는 단수 동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A 자리에 들어가는 말이 transforms라는 단수 동사가 들어갔던 겁니다. 자, 저 자리에 나오는 transform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가 오고 into가 오고 이렇게 B가 오는데, 그러면 A를 그 다음에 B로 변화시키다라는 동사가 된 건데, 이때 전치사 into가 뭘로 쓰이는 거냐면 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거든요. 하나는 공간을 나타내는 말로 뭐가 되기도 하냐면
뭐뭐 안으로라는 의미가 되죠. 이건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into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to는 이것 말고도 또 한 가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두 번째는 into가 변화 또는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로도 사용이 되는 거여서 당신을 active listener로 변화시킨다라는 자리에 A를 B로 바꾸는데 가장 어울리는 전치사가 int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이게 into가 변화의 결과로 쓰인다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흔히 나타나는 거니까 잘 봐두세요. 이때 transform 말고도 transform이라는 말 말고도 이 자리에 turns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hange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올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자리에 뭘 A를 B로 바꾸는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면 전치사는 into가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쓸 때 trans라는 말이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trans라는 접두사는 이런 걸 접두사라고 그러죠. 이 접두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바꾸다라는 change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치사로 나타내자면 저쪽 건너편, 어디를 가로지르는, 건너가는 이런 느낌을 가지는 접두사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간단하게 한 두어 개씩만 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단어에 여기는 지금 form이라는 말이 1번 change의 의미를 가진 trans하고 붙어서 모양을 바꾸다라는 이런 단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변형시키다, 변화시키다라는 이런 동사로 사용이 된 거고 form 뒤에다가 er 붙이면 변신 로봇의 이름이 되기도 하는 거죠. transform이 뭐야? 이 form이 폼 잡는다라고 할 때 그 폼이에요. 그래서 모양 또는 형태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얘가 변형시키다, 변화시키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외우기 아주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transgender라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듣던 단어가 하나 있죠. gender라는 단어가 명사로 성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transgender라고 쓰게 되면 성을 바꾼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성전환자라는 말이 된 거고, 그 다음 위에 나온 이 transform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번역하다라는 단어, translate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당연히 A를 B로 바꾸는 거니까 trans라는 저런 의미 어울리겠고요. 이번에는 across 쪽을 한번 본다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만한 단어 중에 알고 있는 단어로 익히면 쉬우니까 transport라는 단어 있죠. 이거 무슨 뜻이죠? 얘가 수송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얘가 이런 뜻이 되는 건 여기 나오는 port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영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옮기다라는 carry라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는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1톤 트럭 이름이 포터죠. 그걸 잘 모르나? B에다가 ER 붙여서 포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포터가 뭐냐면 짐꾼이라는 단어가 되고 여기에다가 ER을 붙여서 I로 바꾸겠죠? carrier라고 쓰는 것하고 거의 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ransport라고 쓰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다라는 말이 되니까 transport가 수송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안으로 옮겨 들어오면 그래서 수입하다가 되고 그 다음에 밖으로 옮겨 나가면 수출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 거죠. 또는 port에다가 ABLE라는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을 붙여보면 그러면 옮길 수 있는 이라는 말이 되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어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어가 제가 이렇게 판을 막 벌리려고 한 거 아니어서요. 그럼 요 정도까지만 하죠. 자, 그래서 이게 트랜스라는 말이 붙으면 단어는 나중에 우리 요거 좀 진행하다가 그다음에 우리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 단어장을 하나 새롭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우리 접두사나 이런 것들은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어 단어를 조금 여태까지 단순하게 외우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 수준 있게 더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transform이라는 말이 바꾸다, 변화시키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장 하나 갖고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자, 그래서 뭔가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는 건 당신을 능동적인 리스너로 만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가 주제문 같은 토픽 센텐스 같은 느낌을 엄청나게 주고 있고요. 뭐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asking questions가 키워드니까 얘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글을 읽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당장 모의고사 볼 때 바로 배운 대로 적용해 보세요. 그냥 마구 보려고 하지 말고 첫 문장에 키워드를 딱 잡아서 나머지 문장을 잡아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러면 this practice, 이러한 행위는, 이러한 관습은이라고 했을 때 this practice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얘죠. asking questions죠.
얘가 이렇게 읽히는 사람과 그냥 this practice를 읽히는 사람은 이 글을 읽어나갈 때 중심을 잡는 힘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읽으면 절대로 중심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놓치지 말고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this practice가 당신으로 하여금 좀 다른 내적인 삶의 경험을 가지게 하는 거겠죠. 자, 이러한 행위라고 하는 해석해도 되지만 이걸요, 뭔가 계속 질문하는 건, 그 다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 그 다음, 스스로는 뒤에 나오죠. 죄송합니다. 자, 질문하기는요,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당신으로 하여금 좀 다양한 내부의 삶의 경험을 가지게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당신이 실은 뭐 하게 될 거니까 더 효율적으로 듣게 될 거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다른 얘기한 거 아니죠? 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asking question을 능동적인 리스너로 만든다라고 주제문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보완 진술들이 지금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asking question을 하게 되면 좀 다른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당신이 뭐가 될 거니까 active listener가 될 거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asking question을 통해서. 자, 지난번에 한번 배웠던 건데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to do가 나와야 되는 이런 동사들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causal verb, 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얘는 해석할 때 you가 그 다음에 뭐뭐 하게 그 다음에 뭐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하다라는 말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물론 어감의 차이가 와서 allow라는 말이 오면 허용해 주다라는 느낌이 되고 그 다음에 force가 오면 강요하다 강제하다라는 느낌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내용상의 차이가 생기지 않아서 해석을 할 때는 동사로 하는 것보다 이런 행위가 당신으로 하여금 더 다양한 내적인 삶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라고 해석하면 훨씬 잘하는 거예요. 말도 부드럽고 내용도 더 잘 읽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 뜻을 놓고 그 한국어 단어를 우리말 어순대로 조립하는 걸 해석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읽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설명하느라 문장이 끊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걸 긴 지문에서 만약에 글 읽기를 하는 거였다면 여기를 딱 잡고 asking question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sking question가 당신을 더 효율적으로 듣게 해줄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A가 small a로 A-로 알파로 경우에 따라서는 가로까지 변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active listener라는 말을 listening more effectively로 A- 정도로 바꿔놓고 있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신이 알겠죠? 뭘 할 거냐면 언젠가는 when you are supposed to 당신이 뭐 하기로 되어 있는 거냐면 listening to someone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 가끔씩은 당신의 생각이 starts to wander 딴 데로 뭐라고 그럴까요? 생각이 우리말로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 wander이라는 단어는 돌아다니다, 방황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번역을 하라고 그랬으면 당신이 가끔씩 딴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석하면 딱 좋겠죠. 그죠? 얘가 돌아다니다, 방황하다라는 뜻이고요. 놀라워하다라는 wonder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철자가 O 아니고 A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가끔씩요. be supposed to라고 하면 얘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해야 하다라는 뭐뭐 직역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건데 거의 뭐를 완곡하게 쓰는 거라고 그러죠? must를 완곡하게 쓰는 거라고 얘기하죠. must라는 말이 해야 합니다라는 말이고 수능에서는 그래도 알아두세요. must는 구어체에서는 말로 하는 구어체에서는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쓰이지 않은 지 수십 년도 더 됐어요. 그래서 must는 글자로 볼 때는 문어체에는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구어체에서는 해야 한다라는 뜻은 쓰이지 않고 여러분 must의 뜻 하나 더 알고 있죠. 뭐 있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 알고 있잖아요. 그 뜻으로만 써요. 해석할 때도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말 해석 너무 불편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틀림없이 뭐뭐이다라고 해석하면 훨씬 더 쉽거든요. It must be true라는 말을 사실임에 틀림없다 이상하잖아요. 그 틀림없이 사실이야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적으로는 must를 좀 완곡하게 표현할 때 뭐 쓴다라고 얘기하냐면 should 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should 전혀 완곡하지 않아요. 얘도 굉장히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hould는 보통 흔히들 뭐라고들 설명하시냐면 도덕적 당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얘는 거의 법적 강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must는. 그래서 얘네들 쓰지 않고요. should는 상대방에게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어감이 오게 되냐면, 수능에는 안 나온 얘기긴 하지만, should는 상대방에게 말로 하면 쟤는 훈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러면 구어체에서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말로 할 때는 어떻게 쓰면 좋으냐면 have to라는 말을 쓰면, 이거 아시죠? 얘가 그냥 구어체에서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윗사람 아랫사람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다음 얘를 진짜로 아주 예의 바르게 표현하면 be supposed to 같은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당신이 뭐 하기로 되어 있냐면,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 당신의 생각이 막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즉, 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건데요.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뭘 하면 딴 생각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이죠. 이 지문을 읽어 나갈 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중간중간에 나오는 다른 문장이나 얘가 어떤 비유를 하거나 또는 약간 못 쓴 문장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딴 데로 셀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수능에 나오는 영어 문제는 주제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제를 못 찾거나 할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이 두 개로 보이는 일은요, 절대로 생기지 않는 거죠. 야, 문제를 풀다가 주제, 요지, 제목에 1번도 다 깎고 5번도 다 깎고 여러분 이런 거 겪어보셨다면 이게 어떤 게 답이지라는 생각을 길게 하지 마시고 이 글의 키워드가 뭐인지로 다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심을 놓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내신 준비하거나 이러면 영어에 관해서 단어 공부나 구문 공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하게 되는데, 이 내신은 오히려 지문을 볼 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숲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나무만 보게 되잖아요. 내신 시험의 특징이. 그래서 이게 수능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미리 작전을 잘 짜두면 내신 공부할 때는 영어와 관련된 세세한 세부적인 어법, 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따로 이 수능 공부를 할 일이 없으니 얘는 한 번씩 방학 때나 이런 때 시간을 내서 판을 따로 펼치면 양자가 공이 소위 영어 자체를 잘할 수 있는데 양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모든 교사들은 알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주 일어나는데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일어난다. 여기서 이런 그러면요, 수업 중에 딴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특기라고 봐야죠. 뭐. 자, 그 다음에 it's what goes inside your head라고 했어요. 그래서 inside your head, 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렇게 됐습니다. 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야 라고 한 다음에 대시 나온 거 보니 여기 지금 it is 그 다음에 강조 대수로 쓰이고 있는 거군요. 자, 그래서 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됐습니다. 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makes 만드는데, 자, it is 강조 대수의 특징은 여러분 배워보셔서 알겠지만 원래 있는 문장에다가 강조할 내용을 it is 강조 대수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결국 it is 강조 대수의 특징은 얘를 없애면 남은 놈들이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관계대명사가 사용되었거나 가주어가 사용되었거나 이런 것하고 조금 다른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it is 강조대 다음에 동사가 나타난 거 보니까 얘네 전체가 뭐로 쓰인 거죠? 주어로 쓰인 거다, 그죠? 그래서 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군요. 어디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how well, 얼마나 잘 you will convert, 당신이 바꿀 건가. 네, what you hear into something you lear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전치사 into가 여기도 다시 나타나고 있죠. 자, convert라는 말이 뭐예요? 얘가 바꾸다, 변환시키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꾸다, 변환시키다는 아까 나왔던 transform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hat you hear 이라는 말이 A가 된 거죠. 그래서 이 A를 뭘로 바꾸는 거냐면 into로 바꾸는 거군요. something 이라는 B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문장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you'll learn은 앞에 있는 thing을 꾸며주는 거고요. 야, thing이라는 놈은 명사인데, 얘는 명사인데 좀 특이한 명사여서 형용사가 앞에 가면 안 되고요. 항상 얘는 형용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뒤에 있어야 되는 이런 좀 특이한 형용사입니다. thing도 그렇고 body도 그래요. one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anyone 이런 거 있잖아요. someone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thing이라고 쓰면 예를 들어 특별한 것이라는 말을 만들면 special something이라고 쓰면 틀리고요.
something special이라고 써야 그래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가 배운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뭐를? 네가 들은 것을 네가 배운 것으로 바꾸게 될, 얼마나 잘 바꾸는가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뭐냐면 네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강의 들을 때 그래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바뀌는 게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하고 있으면 가장 바뀌는 게 많을 거라는 얘기죠? asking question이죠. 그거 끝까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키워드가 마지막까지 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볼까요? 그래서 listening은 is not enough, 듣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글을 잘 못 읽는 사람은, 지문의 전체를 숲을 잘 모르는 사람은 6번 문장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확실하게 잡았죠. 자, 자기가 이제 수업하기 전이래.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가졌던 이 지문에 대한 생각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하고를 자꾸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가닥이 확실하게 잡힐 거니까 리스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뭘 내놔야 되는 거예요? asking questions를 해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들으면 안 되고 질문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끊임없이 engage in 이라는 말이 뭐냐면 얘가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engage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일단 여기는 이것만 둘까요? 자, 어디에 참여를 하냐면 asking yourself question, 스스로에게 질문하기에 참여하면 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네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된 거죠. things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것? 네가 듣는 것에 관해서 당신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you'll find 당신은 알게 될 거거든요. 뭘 알게 될 거냐면요. 심지어는 굉장히 지겨운 강사도 어느 정도 더 흥미로워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거거든요. 얘가 아까 문법 문제로 나왔던 거였죠. 여기도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문법 문제 B번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와시니 대신이라는 걸 물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가 되는 자리인데 명사가 될 때 that을 쓰면 얘는 명사절이 된다라는 얘기는 얘가 접속사가 된다는 얘기죠. what을 쓰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사가 된다는 얘기네요. 접속사를 쓰면 뒤로 뭐가 나올 거고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 관계사를 쓰면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you hear이라는 동사 뒤에 듣다라는 타동사 뒤에 무엇을 듣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관계사 자리였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what이 들어가게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C번 자리는 아까 앞쪽에 지문에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나오는 얘를 그냥 비동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ing인지 it인지를 여러분이 고르는 건데 앞쪽에 지금 이 사람이 주어가 된 거잖아요. 얘가 좀 더 흥미롭게 만드는 거니까 능동의 관계가 돼서 ing가 들어가겠죠.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문법의 개념을 다 설명하는 건 그건 이제 다른 강의에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독해지문을 읽어 나가는데 문제로 주어졌으니까 풀기는 하지만 독해지문을 보는데 좀 주력을 해보죠. 자, 왜 그러냐면요. 많은 흥미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어디에서 나오죠? 네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서 흥미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보다는 그 강사가 제공하는 것보다는 네가 만들어내고 있는 데서 흥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그러면 네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 이거 뭐죠? 이게 또 question, 질문이잖아요. 즉 강사가 하는 강의보다는 네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들에서 흥미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열심히 액티브 퀘스처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asking question을 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 재미없는 최용규 같은 강사의 강의마저도 좀 더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지금 뭐 동의한 겁니까 지금? 그다음에 아니요, 그분 볼까요? 왜? 그래서 강의 들을 때는 진짜로 머릿속으로 자꾸 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대답하면 좋지만 그 모든 걸 다 말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자꾸 저랑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되고 저장되는 것들도 많대요. 자,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그래서 말할 때는 그래서 당신이 뭘 할 필요가 있냐면 thought provoking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고를 provoke라는 게 불러일으키다, 유발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촉진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죠. 8번 문장에 나오는 이런 얘기를 읽을 때 얘네들을 겉으로 보이는 네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 이렇게 읽으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를 스스로 질문하기 위해서 더 흥미가 나오는 거니까
강사가 하는 강의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글 읽기가 훨씬 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어서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1번 문제에서 풀었던 겁니다. 유형은, 그렇죠? 그래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놓치지 말고 풀어보세요. 어떻게 첫 번째 문장에서 뭘 키워드로 잡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좀 풀어보셨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핵심이 뭐가 되거든요. 여기는 to influence each other 이라는 말이 그의 키워드가 되는 건 생각하셨습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저게 밑에 내려가서 다른 이야기들로 계속 바뀌어 나오겠죠. 주어까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allowing부터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이거의 토픽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잡아도 되고요. 11번 문제에서 나왔던 문법을 한 번 더 얘기하고 가면 동명사 구가 주어가 됐으니까 동사도 뭐가 되어야 단수 동사를 써야 하는 놈이 되겠죠. 자, 문장을 하나씩 한번 풀어보기로 합시다. 자, 사람들이 이거 allow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to도 나오는 이거 허락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좀 전에 force 배운 것처럼 허락하는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to도 나오면 그러면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게 하다라고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건 reduces 줄이게 되는데 뭘 줄이게 되냐면 정확성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그룹의 평가에 대한, 집단의 평가에 대한 정확성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to influence each other 이라는 말을 놓치지 않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o drive라는 말이 나올 때 이 drive라는 단어는 자동사로 쓰면 어디에서 나오다, 유래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타동사로 쓰게 되면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잖아요. 이 나오다 유래하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끄집어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뽑아내다, 도출하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려면이라고 됐군요. From multiple sources of evidence. 자, 다양한 증거의 자원에서, 즉 여러 가지 증거에서요. 증거의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양한 증거가 될 만한 이런 다양한 증거 자료에서 가장 유용한 자료를 뽑아내려면 그러면 당신은 늘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소스들이 서로 인디펜던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인디펜던이라는 말은 지금 위에서 나오는 말하고 뭐하고 반대가 된 거죠? 인플루언스하고 반대가 된 거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러면 집단평가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evidence source가 지금 위에는 사람 얘기고 밑에는 사람 얘기는 아니지만 같은 얘기가 된 거죠. 여러 사람이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됐죠?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장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려면 다양한 자원의 증거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당신이 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이런 증거 자료들이 서로에게 독립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서로 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고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때 this rule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자, 이게 부분적으로 아주 좋은 뭐가 되는 거냐면 수사 정책이 되는 거죠. 자, this rule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겠습니까? 아니죠. 얘가 뭐예요? 얘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this rule이겠죠. 이번에 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번 문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치면 이거 뭐가 되냐면 이런 소스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수사의 정책이 되는 거겠죠. 앞으로 보면 볼수록 계속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결국은 다 똑같은 소리 하는구나. 근데 지문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 똑같은 소리를 자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유비를 이용하거나 하면 많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here are multiple witness가 있죠. 아주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한 증언이 있을 때 또는 목격자가 있을 때 얘네들에게 허용해 주면 안 되죠. 뒤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뭘 허용해 주면 안 되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논의하게 얘기하게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 증언을 하기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서로 얘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목표는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요. 얘가 담합을 막아줘요. 그죠? 누구의 담합을 막아주냐면 적대적인 목격자들 간의 담합을 막아주는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 친구가 추영규가 수업 중에 갑자기 욕했어요. 씨발! 이라고 욕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찰관이 수사를 했는데 얘도 추영규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일단 못생겨서 싫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들은 적도 없는데 서로 둘이 얘기하다가 야, 우리 씨발 한 걸로 하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대적인 목격자들의 담합을 막을 수도 있고, 자, 또한 뭐도 막을 수 있냐면 이 윈니스가 목격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막을 수도 있는 거죠. 됐죠? hostile이라는 단어가 적대적인인데요. 얘는 반대말로 호의적인이라는 단어 hospitable도 같이 익혀두세요. 어휘 문제에서 서로 반대말을 놓고 찾는 문제에서 되게 잘 나오거든요. 얘는 호의적인, 환대하는 이라는 말이 되고요. 여기 있는 hostile이라는 말이 적성의, 적대적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옛날 전쟁터에서 유럽 사람들이 막 대륙을 가로지르면서 전쟁하러 가고 이랬잖아요. 그때 아픈 사람들을 받아주든, 가만히 보면 똑같이 생겨먹었거든요, 단어가.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던 사람들을 맞이하던 곳을 hospital, 병원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래서 그 적군이었음에도 이렇게 치료를 해줬던 데서 hospitable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도 가지게 되고, 결국 그게 상대방을 또 적성국의 군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hostile, 적대적이라는 뜻도 가지게 됐다고 그렇게들 어원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여러분 아시죠? prevent라는 단어나 stop이라든지 keep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 그러면 얘네들 뒤에 목적어 나오고 from ing 있으면 이 목적어가 뭐뭐 하지, 그 다음에 못하게 하다, 막다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신 시험 볼 때는 이런 것들 잘 아는 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수능은 뭐 뜻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그래서 이 책 우리 진행하다가 현장에서는요, 여러분하고는 이 책 중간 정도 지나가고 나면 이런 구문 독해를 할 수 있는 정리해 놓은 책들을 한 권 가지고 그걸 같이 공부를 좀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칭 이름을 최단 시간 구문 독해라고 이렇게 잡아뒀는데, 그거 갖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공부도 같이 좀 해보도록 하죠. 당연히 그 인터넷으로 촬영해서 올릴 거고요. 그건 다른 강좌로 올라가겠죠. 여러분은 현장에서는 같이 할 겁니다. 두 권을 동시에 쓸 거고, 그 다음에 인강으로야 따로 올라가겠지만. 자, 그래서 윈니스 목격자인데 어떤 목격자냐면 자기들의 경험을 서로 나누는 목격자들이에요. 자, 그들의라고 해석하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그녀들의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야, 나 요새 여자 한 명 만난다? 그녀의 직업은 뭐니?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명사를 특히나 소유격 같은 경우는 넣으면 해석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안 넣어도 돼요. 그래도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죠. 괜찮거든요. 왜 괜찮냐면 우리말은 앞에 나왔던 말의 대명사를 다시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말 같고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요.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들의 보다 해석하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뭐 나중에 합시다. 자꾸 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아서 이 경험을 나누는 꼭 교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말로 좀 말같이 해석 잘하는 거 그게 진짜로 뛰어난 능력이거든요. 이 경험을 나누는 목격자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하게 되냐면 in their testimony, 증언을 할 때 말이죠. 야, 옆에 어떤 사람이 사실은 밤에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키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데 A라는 목격자가 나타나서 아 내가 봤는데 걔 키가 나만 했어. 한 170 정도 될걸?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사실 그 사람이 키를 본 적이 없는데 또는 자기는 굉장히 큰 키라고 봤는데 자기도 1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잘못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뭘 줄이게 되냐면 전체적인 정보의 가치를 떨구게 되는 거죠. 어떤 정보냐면 자기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를 떨구게 되는 거죠. 역시 어때요? 그들이보다 자기들이가 낫죠. 그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제공하는 일이 낫고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대명사 해석 안 하는 거 별로 문제 안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너무 대명사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빼고 다 해석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배워와서 그런 거죠. 실제로 이게 영어책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해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된다면 의미를 강조해야 된다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이런 표준적인 행위가 이런 공개 논의에 공개 토론의 표준적인 행위가 너무 많은 무게를 어디에다 주게 되냐면 너무 많은 비중을 어디에다 주게 되냐면 사람들의 의견에다가 주게 되는데 서로 뭐 하게 되면 여기 그러면 오픈 디스커션이 1번 문장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죠? 1번 문장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런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는 너무 많은 비중을 누구에게 주게 되는 거냐면 먼저 말한 놈한테. 먼저 말한 놈이 그 정보의 사실 중요도 비중과 상관없이 얘가 영향을 크게 끼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놈한테 비중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소리 큰 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보세요. 이거 일으키다 야기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일으키다 야기하다라고 안 해도 되죠. 이제 여러분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줄 서게 한다라고 하면 되죠. 훨씬 말 같죠. 줄을 서게 야기하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이상한 해석을 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 걔네들 뒤로 줄 서게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아주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전체 내용을 보면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반하는 이야기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됐을 때 improving, 더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이 정보의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1번 문제 풀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꼭 정확하게 단어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오르락 내리락 증가 감소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 부정으로만 해석해도 답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문제를 풀기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단일 같은 경우는.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12번 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